고등학생의 현실 풍자 그림 한 장에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문체부는 저 그림을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이라고 하면서 선정과 전시가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응한다. 그 엄중 조치를 예고했어요. 장관님, 정부가 후원하는 행사에 출품된 작품들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루면 엄중 조치. 이것이 문체부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문체부는 저 작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 그런 걸 최대한 보장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최초의 그 답변 간단히 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처음에 저희들한테 제시한 약속 달리 그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색채를 빼겠다. 그리고 됐습니다. 명예훼손 하는 거는 안 좋아요. 하겠다 해놓고 자, 장관님 그런 됐어요. 그 조항을 삭제를 됐어요. 하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을 작품에 대해서는 배제하겠다는 문제 것을 삼지 조건으로 않습니다. 제시를 했다 이겁니까? 그 2013년 9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국립극단의 개구리라는 작품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그 당시 시나리오를 고쳐라. 또 수정시켰어요. 또 창작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를 시켰습니다. 예술인들이 이때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장관님, 예술인들을 배제시키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일으켰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거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성격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교훈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법이 뭔지 아세요? 예술인 권리보장법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국가기관 등은 예술을 검열해서는 아니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 지원 사업을 결정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문체부는 어제 오전과 밤늦은 시간 두 번 보도자를 보냈더라고. 그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거 이제 만화영상진흥원을 겁박하고 나선 겁니다. 장관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다른 모처에서 전화 받으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 독자적인 판단이시고. 네. 옛날 장관님 취임사 보니까 자유는 예술적 진취와 도전 정신을 주입합니다. 자유정신은 문화예술의 빼어난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미적 감성과 재능을 선사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장관이 말씀하신 예술적 진취와 도전 정신은 이번에 나온 이 대통령을 풍자한 이 학생 작품과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작품이 아닙니다.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자, 영상 한번 봐주세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이 왜 어떻게 잠깐 보세요. 정치오용 공모전으로 만든 그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알았습니다. 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했던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한번 틀어주세요. 그렇다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자, 대통령도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어요. 네, 당연한 네. 권리입니다. 그건.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에다가 대통령 뜻과도 배치돼요. 또 과거 블랙리스트 사례를 보면은 관련자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했던 것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장관님이 지금 독자적 판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입장을 처리 안 하시겠습니까? 네, 독자적인 입장으로 했고요. 이거는 그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오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알았어요.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지적을 장관님 합니다. 사고에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품 속의 풍자는 문체부의 엄중하고도 신속 단호한 대응 이것으로 완성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크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저희가 두 번째 연구한- 질문하겠습니다. 청와대 활용권이에요.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을 보니까 청와대 활용 관련 예산이 약 380억 정도 편성됐던데 이게 뭐 달랑 한 장짜리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계획 수립 주체가 청와대입니까? 문체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보이지 않는 손입니까? 어디서 수립을 한 거죠? 문체부가 수립을 했고 알았습니다. 문체부에 알았어요. 있으면서 지난달에 445억 중 22일 날 문체부가 하는 건 228억입니다. 나머지는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문화재청이 217억이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이건 대통령 주변에 사적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 화면 한번 봐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화면, 여기 나와 있는 김용식은 정상명 전 총장의 사위입니다. 윤석열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서 대통령실에서 문화 분야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누나인 김방은 예화랑 대표는 현재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유척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거나 개별적으로 만나서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의견 나눈 적 있나요? 네, 저의 없어요?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화면 봐주세요. 이게 첫 번째 전시가 장애인 특별전인데 이건 여기도 보면은 전부 다 김용식, 김방은, 팬클럽 대표는 강신업 변호사, 코바나 콘텐츠 전무인 김양영, 공교롭게 전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구매하도록 이 작품을 구매하도록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냈어요. 산하기관에. 이건 작품을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까지도 있어요.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모 방송에서 비슷한 그 내용을 보도를 했다가 장애인 예술전을 주최한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항의 성명과 그 항의 방문을 통해서 그 기사를 고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하고 정신은 좋은데 관계가 동기와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이건 이따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병훈 의원님